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 접어든 주부입니다. 전 늘 아침마다 이곳에 올라온 사연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항상 듣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사연을 써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얼마 전 저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와 오빠는 너무 소름 끼쳐서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치떨리게 만든 존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신우인데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신우가 사돈으로 엮인 가족이긴 하지만 저희 오빠랑 마주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툭 까놓고 말해서 특별한 날 아니면 사돈끼리 모일 일도 잘 없잖아요. 저는 단지 사돈이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상하리만큼 유독 저희 오빠에게만 관심이 많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관심을 주길래 제가 이렇게 유난 떠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기업을 물려받으며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랐죠. 제가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누가 봐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게 티가 날 정도로 부티가 좔좔 흐르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솔직히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니까 저희 집안만 보고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처음엔 뭣도 모르고 다 받아줬었는데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돈 많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뒤에서 욕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어법은 그 방법뿐이었거든요. 제가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도 알아서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남은 저는 늘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한 남직원을 보게 됐어요. 그 남직원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제 남편인데요. 떠들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혼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회사에 가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남편 부서 쪽으로 눈이 갔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갈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아버지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됐죠. 제가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것을요.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직진했죠. 아버지께 마케팅 부서에 있던 남편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눈여겨보고 있으셨는데 제가 그 남직원에 대해 물어보자 제가 그분께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 밀어주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회사 대표의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보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제가 대표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엮여보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남편은 이제껏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게 전혀 저랑 엮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싶어서 더 관심이 갔었어요.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고백을 하니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남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관심 있다는 티를 팍팍 냈었거든요. 집에 오면 아버지께서 제게 자존심도 없냐고 티 좀 그만 내라고 꾸짖을 정도로 티를 많이 냈었어요. 제 고백에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 더 오기가 생겼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저 생각보다 성질 급해서 빨리 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상처 안 받으니까 편하게 답해줘요. 마음에 안 들다니요. 아니에요. 지호 씨처럼 매력 있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단지 저는 대표님 따님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워서요. 우리가 만약 연애하게 되면 성혁 씨한테는 피 안 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희 아빠께도 비밀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할 거고요. 제가 감히 지호 씨를 만나도 될까요? 저희 집안 차이도 너무 나고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성혁 씨가 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집안 차이 나는 게 왜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희 둘만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지호 씨는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씩씩하고 당당하시네요. 좋아요. 저희 한번 만나봐요. 저희는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남자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건지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늘 회사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한 데다 제게 한없이 다정한 남자친구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건 공적인 일이라고 저랑 만날 땐 티를 내지 않았었어요. 공과 사 구분이 철저해서 연애하면서 괜한 감정 소비가 덜했어요. 저는 이 남자라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 바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저와 달리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엄청 신중히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고백하던 날 잊었어? 난 분명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성혁 씨 하나만 보고 가려는 거야. 집안 차이 나면 뭐 어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니까. 우리 집안은 당신 집안에 별로 도움 안 될 거야. 오히려 패만 끼칠 수도 있다고. 나는 그게 걱정인 거야. 당신한테 패 끼칠까 봐. 그럼 어때?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 우리 아빠도 결혼 허락한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알겠어. 그럼 일단 어머니께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약속 잡을게. 그때 인사드리러 가자. 그럼 됐지? 저는 겨우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평소 명품으로 둘러싸고 다녔지만 그렇게 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얌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갔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의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죠. 평소 남편이 제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엄청 뼈저리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댁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앉으라는 말도 없이 얼굴을 구기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건 안 되겠는데?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거든. 어머니, 그래도 사람이 왔으면 먼저 앉으라고 하는 게 예의죠. 다짜고짜 그런 말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 마음에 안 드니까 앉으라고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결혼 허락 못해. 알겠어?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어야 원. 어머님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일 가지고 왔는데 드셔보세요. 아우, 됐어. 과일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가져가서 너나 많이 먹어. 잘 가고 배운 건 안 남아. 들고 온 과일 바구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방문했던 날과는 비슷한 듯 다른 차림으로 한우 세트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했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두 번째 방문하던 날은 처음과 확연히 다르게 엄청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새아가 왔니? 그날은 내가 너무 쌀쌀맞게 했지? 하도 주변에서 처음부터 반기면 나중에 며느리가 심히 무시한다고 하길래 그랬지 뭐야.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저도 주변에서 부추기면 괜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우 세트로 한번 사와봤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가져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잘 먹을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일단 앉아. 누추하지만 내 집이다 생각해. 시어머니께서는 첫인상과 다르게 엄청 인자하신 분이더라고요. 말도 엄청 잘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 같았어요. 쌍둥이 여동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동생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일란성이라 그런지 남편과는 닮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몇 번 시댁에 찾아갔었는데 여동생은 결혼 후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곧바로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정말 그동안 시집살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면 꼭 저희 오빠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2살 위인 오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돈이니까 정말 예의상 안부 인사를 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안부 인사에서 아직도 새언니랑 잘 지내냐는 식으로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되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가족이니까 혹시나 걱정돼서 모르신 건가 했어요.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이혼하는 게 부부니까 괜히 자식 같은 마음에 걱정하시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최근에서야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빠 안부를 물었을 땐 별 생각도 안 들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신우도 저희 오빠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새언니, 언니 오빠 말이에요. 잘 지내죠? 아니, 간만에 결혼 사진 봤는데 언니도 되게 이쁜데 오빠분도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얼굴이 잘생긴 건가? 저는 맨날 보던 사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 오빠는 알아서 잘 지내겠죠 뭐. 왜요? 아니, 그냥요. 가족이니까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배우해도 될 정도던데? 그 정도라고요? 에이, 아가씨 너무 가셨다. 괜히 빈말 안 하셔도 돼요. 새아가, 저거 빈말 아니야. 우리 딸 이상형이 딱 너네 오랍이거든. 그래서 저러는 거야. 잘생겼지, 키 크지, 덩치 크지. 내가 봐도 멀끔하게 잘생겼더라. 아, 그래요? 아가씨 이상형이 저희 오빠란 말이죠. 제가 주변에 저희 오빠 같은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네. 너희 오라비가 우리 딸 짝으로 딱인데 결혼을 했다니 아쉬워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은근슬쩍 신우와 저희 오빠를 엮으려는 뉘앙스로 자주 말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오빠가 유부남이니까 그 둘을 엮고 싶어 한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단지 정말 저희 오빠 같은 사람이 좋은 건가 싶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남자들을 추리고 추려서 좋은 남자를 신우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소개를 주선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피하더라고요. 제 눈엔 정말 신우랑 잘 어울리고 저희 오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저러는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신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도 소개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하던 오빠가 웬일인지 저한테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지호야, 오빠인데 오랜만에 통화하네. 요즘 결혼 생활은 어때? 아직까진 별일 없고?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아픈 데는 없지? 뭐야, 갑자기 왜 전화했어? 용건 없이 전화하는 양반이 아니잖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나 눈치 되게 빠른 거 알지? 하여튼 엄마 닮아서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아니, 요즘 따라 자주 들러붙는 여자가 하나 있어서 나한테 번호 달라길래 안 주고 알아서 선 잘 긋고 있긴 한데 계속 따라다니네. 오빠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여자가 쫓아다녀? 도끼병 도져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학생일 때 오빠 그런 착각 엄청 했었잖아. 야, 그게 언제적인데 장난하나. 나 진지해. 그 여자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 회사에 계속 찾아와. 직원들끼리 나 없을 때 뭐냐고 수근거리기까지 한다니까.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혹시 오빠 돈 노리고 들러붙는 거 아니야? 요즘 돈 노리고 들러붙는 사람 많대. 오빠도 조심해. 앞으로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하고 머리도 안 감은 사람처럼 떡져서 가.
예전에 저한테 돈 보고 접근했던 남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요즘엔 오빠한테 붙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자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계속 무시하면 적당히 하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저렇게 오빠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새언니가 엄청 착해서 걱정도 많고 그만큼 상처도 되게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새언니가 걱정할까봐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미리 말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빠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결국엔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새언니가 숨 넘어갈 듯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아가씨,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가 저한테 질렸나 봐요. 이제 저를 싫어하나 봐요. 진짜 어떻게 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언니를 왜 싫어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말해보세요. 아까 집으로 우편 하나가 왔는데요. 오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둘이 사귄 지 2주 정도 됐다는데 말할 사람이 아가씨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언니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오빠한테 계속 들러붙는 여자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진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속의 남자는 뒷모습밖에 안 보였지만 덩치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저희 오빠가 맞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 여러 장이었는데 두 사람은 연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애정 행각을 하면서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저는 오빠라고 확신하고 화가 난 나머지 손에 힘이 들어가서 들고 있던 사진을 구겼어요. 곧이어 오빠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뻔뻔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요즘 오빠한테 들러붙는 여자 있다며. 이게 들러붙는 거야? 오빠도 좋아서 다 받아주고 있었구만. 지금 뻔뻔하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 얼굴에 철판을 몇 개나 깔고 온 거야? 진짜 정 떨어진다. 여기 있는 사진들 좀 봐. 여기 사진 속 남자가 당신이 아니면 누군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다 받아줘? 이 사진 뭐야? 이거 나 아닌데? 이 여자. 요즘 나한테 들러붙던 여자가 이 여자야. 사진 속 남자 오빠 아니라고?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거 오빠인데? 뒤태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잖아. 나 아니야. 옷색 봐. 파란색이잖아. 나 파란색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우리 집에 내 옷 흰색, 검은색, 회색밖에 없는데. 지호야, 나 진짜 아니야. 여보, 이거 나 아니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오빠가 죽어도 안 입는 파란색 옷이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오빠가 회사로 계속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덮치기로 했어요. 회사 안에 있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사진 속 여자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여자가 회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잖아요. 저는 오빠한테 요즘 들러붙는다는 여자가 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다가갔어요. 제가 여자를 부르자 제 부름에 여자는 뒤돌아서 저를 몇 초 정도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져서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놓칠까봐 곧바로 뒤쫓아가서 여자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여자는 잡히자마자 자기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자밖에 없었다고 비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는 부탁받은 일 성공하면 돈 준다고 하길래 시키는 대로 한 자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부탁받은 일이 뭔데요? 당신한테 누가 뭘 부탁한 건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세요. 아니면 스토킹이랑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테니까. 제가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시정이랑 시정의 어머니께서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그 남자 이혼하게 만들어주면 돈 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요? 시정이라면 아가씨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왜 당신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도대체 왜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그쪽이 시정이랑 아는 사이인 거 방금 알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혼하게 만들어주면 돈 준다고 한 게 다예요. 아가씨랑 아는 사이인 거 방금 알았다고 해놓고 왜 저보고 도망갔어요? 알고 도망간 거잖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남자 사진 보여주면서 그쪽 사진도 같이 보여줬어요. 절대 당신한테 들키지 말라고요. 당신 보면 도망가라고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오빠한테 치근덕거리던 여자는 신우의 친구였더라고요. 신우의 친구는 돈 때문에 시모와 신우가 시키는 대로 했고 이혼시키려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부탁받으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당장 쓸 돈이 필요했고 성공만 하면 많은 돈을 준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틈을 내어주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오빠 최고랑 비슷한 사람이랑 사진을 찍어 보냈대요. 정말 신우 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신우 친구에게 같이 가줘야 할 곳이 있다고 하고 시댁으로 데리고 왔어요. 신우 친구는 시댁에 다 와가자 불안한지 애꿎은 손톱만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신우 친구를 제 뒤로 숨기고 시댁배를 눌렀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뒤로 들어오는 신우의 친구를 보고 살짝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우리 며느라기 왔구나. 그런데 지영이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아, 우리 시정이 보러 온 거야? 언니, 얼른 들어와요. 야, 지영아, 너 왜 말도 없이 왔어? 올 거면 미리 말하지. 그랬으면 간식 만들어놨을 텐데.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랑 아가씨 정말 아까운 인재세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태 배우로 데뷔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어머, 언니, 연기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농담도 참. 엄마, 언니 진짜 웃긴다. 그치? 어쩜 얼굴색 하나 안 변할까? 저희 둘이 같이 온 이유 딱 봐도 알지 않나? 우리 오빠 이혼시켜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이 사람한테 돈 준다고 하신 거예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 오라비 이혼시키려고 했다니? 그리고 아들한테 용돈 받아 사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냐고요? 저 다 들었으니까 발뺌할 생각이라면 지워치우세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와 남편이 처음 결혼 허락받으러 간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못 산다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식이 결혼 잘하면 자식 덕을 좀 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 수수하게 입고 갔던 제 옷차림을 보고 평범한 집안인 줄 알고 반대를 했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한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가면서 회사에 방문한 저를 발견하게 됐고 그때 제가 남편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걸 알게 돼서 두 번째 만남 때 허락을 하신 거였대요. 그리고 결혼식 때 참석했던 저희 친오빠를 보고 신우 남편감으로 눈독을 들이신 거예요. 유부남이어도 어떻게든 이혼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제 결혼식 때 안 왔었는데 결혼 사진에 찍힌 오빠를 보고 시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둘이서 짜고 새언니랑 오빠를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고 이혼만 하면 신우가 어떻게든 저희 오빠를 꼬셔서 결혼하려고 했다네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대본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신우의 친구한테 주기로 한 돈은 뭐냐고 했더니 신우가 저희 오빠와 결혼만 하면 그 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성공하면 준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려니 제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저는 시댁에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녹음본을 남편에게 들려주면서 더 이상 이런 집안에 있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 더 이상은 이 집안 사람들이랑 못 살아. 당신은 몰랐다고 쳐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 위자료는 달라고 안 할게. 여보, 내가 그 집이랑 연을 끊을게.
나랑 이혼하려는 이유가 단지 내가 그 집안 사람이라서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 나 그 집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 어? 남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 아니야? 나 그럼 이제껏 누구한테 어머님이라고 하고 다닌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시댁 식구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아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피하려고 남편을 입양해서 자신의 딸과 쌍둥이라고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몰래 남편을 괴롭히다가 이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자 대놓고 남편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우랑 저희 오빠를 왜 못 엮어서 안달이었나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친자식이 아닌 남편이랑은 언제든 연이 끊길 수 있으니 신우를 저희 집안과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심지어 장남이라 아버지 회사를 당연히 오빠가 물려받게 될 테니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호시탐탐 저희 집안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 아니 이제는 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저 두 사람이 괘씸하다 못해 증오감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녹음본을 가지고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로 고소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현재 적용시킬 수 있는 죄는 교사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죄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짧게나마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질질 끌 줄 알았는데 비교적 빨리 남편을 파행해 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비로소 그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자 관계가 소멸되던 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웃으면서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남편은 파양 후 얼굴이 더 밝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가족이 저밖에 없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자 오히려 지금이 홀가분하고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만 좋으면 된 거라고 둘이서 열심히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자고 했어요. 저희 오빠와 새언니도 현재 오해를 풀고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던지 최근에 조카도 생겼더라고요. 새언니 임신 소식에 저희도 아이를 가지고 싶긴 한데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젊으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때가 되면 차차 가지기로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한때는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살던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남편이 티는 안 내도 어딘가 허전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힘을 보태주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도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웃고 넘길 수 있는 추억으로 덮기로 했어요. 계속 악감정으로 남겨봤자 저만 화병 날 것 같으니까요. 가끔 그때가 떠오르면 막장 드라마 한 편 봤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 보세요. 속는 셈 치고 따라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때가 많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